안녕하세요. 서련욱입니다. 오늘은 성의학 Q&A 8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이거를 녹화를 어제 해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오디오가 녹화가 안 됐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30분 했더니 중간에 딱 끊기고, 그래서 원인을 하나는 찾았는데 또 하나는 모르겠어요. 일단 해요. 오늘은 그 전번 시간하고 마찬가지로 지희씨랑 같이 해요. 이 친구가 상당히 이쁜 친구인데 병원에 오던 영화배우보다 더 이쁘다는 소문도 있는데 사진을 안 내보냈겠대. 어떻게 생각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된대. 뭐 하여간 굉장히 똘똘한 친구니까. 그래서 전번 시간에 그 비아그라 후유증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00명에 2명이 죽고, 그 다음에 6, 7명이 심각하게 다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치료 효과가 없고 심리적인 의존성이 꽤 있는 거라 그랬고, 이게 지금 비아그라가 98년 6월달인가 7월달에 우리나라에 발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비아그라로 할까 바이아그라로 할까, 그걸 기독교 방송 무슨 이명희 아나운서 거기 코너에 나가가지고 고민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99년에 그 비아그라 혁명이라는 책을 썼었죠. 뭐 FDA 보고서 요약한 거가 주로 됐지만 책을 한 열 몇 권 쓴 것 같은데 그 중에 책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신경절단 수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애무 후에 느끼는 죄책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프라이멀 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키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하이트 리포터나 이제 마이 시크릿 가든 이러한 책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필요하면 아마존에서 주문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혜씨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민 끝에 선생님한테 몇 가지 상담을 하고 싶어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립니다. 저는 결혼한 지 한 달 된 34살 남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성경험은 거의 없고 가끔 직업 여성과 술 먹고 몇 번 관계를 맺은 게 다입니다. 결혼 첫날 밤 만족스러운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에 자극을 줌으로써 발기를 시켜 질의 삽입을 시도하려던 중 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질 삽입 도중 사정한 게 2번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뭐 이거는 조루 증상이 되게 심한 거죠. 삽입도 하기 전에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 지금 발기력 문제뿐만이 아니라 조루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프리마처 이지클레이션 플러스 이렉타일 디스펑션, 조루 플러스 발기부전. 저는 처음부터 발기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아주 만족스러운 발기는 아니지만 발기 후 애무를 하거나 시간에 지체하면 발기가 점점 약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성행위를 하지 못할 정도로 수축되면 성기에 자극을 주어 발기를 시키면 거의 사정 단계에 이르게 되면 경험합니다. 전 위 같은 현상이 몇 번 나타나길래 주저없이 비뇨기과에 방문을 했습니다. 비뇨기과 선생님은 신혼 초이고 성경험이 별로 없어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을 찾으라고 하면서 시알레스 대야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물론 시알레스를 먹고 아주 자연스럽게 행위를 하였습니다. 약효가 3일 정도 가는 걸 느꼈어요. 시알리스가 이제 비아그라는 이제 8시간을 지속을 하고, 시알리스는 48시간에서 72시간을 지속을 하죠. 훨씬 더 위험한 약이라는 거고, 시알리스를 몇 미리를 먹었는데, 시알리스는 5ml, 10ml, 20mg이 나와요. 보통 10ml 아니면 20ml를 줬을 텐데, 비아그라는 25ml, 50ml, 100mg이 나오죠. 비아그라를 예를 들면 이게 2배씩 효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7%씩 밖에 안 올라가요. 50에서 100ml도 7%씩 올라가고, 위험한 부작용은 3배씩 올라가요.
그러면은 비아그라를 100ml 먹는다는 게 25ml를 먹는 것보다 9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시알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약효가 오래 가기 때문에 더 위험한 약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제 뭐냐면 배 아프다고 가면, 아랫배가 아프다고 가면은 아이고 뭐 그냥 부스코판 주는 거예요. 부스코판이라고 이제 이 약 먹으면 배가 안 아프게 되니까 장 활동이 정지가 되죠. 그러면 이게 맹장 같으면 어떻게 돼? 맹장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인을 모르고 이렇게 부스코판 같은 약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장이라는 것도 막혀야 85% 이상이 막혀야 심근경색 증상이 나와요. 그전에는 모른다고. 발기력은 그 증상을 먼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돼요. 물론 뭐 발기력도 자기 발기력이 상당히 떨어져야 자기 본인들은 발기력이 떨어진 걸 알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특히 이제 시알리스 같은 경우 시알리스 5ml를 매일 주는 몰상식한 의사들이 가끔 있는데, 이게 6개월 정도 주고 FDA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동물 부검을 해가지고 보면 동맥주의염, 페리아터라이티스라고 그러는데 아터라이티스라고 하는 게 쭉 깔려 있어요. 대동맥 주위에 동맥주의염이 특히 심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동맥 파열로 죽는 거예요. 내가 너무 겁주나? 이거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심리적인 의존성도 굉장히 있어요. 마저 써드릴까? 지금 젊은 나이에 지금 신혼초부터 이거 30대부터 이제 시알리스 비아그라 먹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응? 심리적인 의존성도 같이 있어요. 심리적인 의존성. 다음. 중간에 약 의존 없이 다시 한번 성교를 시도했으나 여전히 만족스러운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에 자극을 주어 발기시킨 상태에서 질삽입 도중 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와이프한테 애무를 받았는데도 별 반응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알리스 4알을 모두 복용 후 다시 비뇨기과에 방문해서 시알리스 8알을 처방받았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나중에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게 아닌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렇겠죠? 선생님, 제가 지금 올바른 치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야. 성기능 검사도 없이 시민성으로 진단받고 시알리스를 처방받는 게 올바른 것인지 생각이 들어 선생님한테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지금의 최선책인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기부전 조루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야죠. 네. 이게 뭐 잘 모르면 다 시민성이라고 그러는데 시민성이 아니에요. 조루는 이게 시민성적인 게 아니라 대뇌피질의 세로토닌 수용체에 문제가 있는 거고, 굉장히 기질적인 질환이죠. 유전적인 질환이고, 발기부전은 상당히 그 젊은 친구들도 예전에는 복합 도플러 검사 나오기 전에는 1980년도 이전에는 거의 시민성이라고 90% 이상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90% 이상이 기질적인 발기부전으로 돼 있어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도플러 검사하면 나오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제 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통 남자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자위를 했습니다. 좀 많이 하긴 했어요. 22살 때인가 처음 여자랑 성관계를 가질 기회가 됐었는데 발기가 잘 안 돼서 실패했습니다. 그 후로 두 번째 성관계를 가질 때 또 발기가 잘 안 되어서 못하다가 4시간을 끙끙댄 뒤 겨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때 혼자 있을 때는 발기가 잘 되었고 자위할 때도 발기가 되고 야동 볼 때도 발기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관계를 가질 때 또 실패한 겁니다. 정말 쪽팔리고 좌절에 빠졌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분석한 결과 술을 먹으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주량이 소주 한 병 반에서 2병인데 한 반병 정도만 마셔도 무조건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개인병원 비뇨기과를 찾았죠. 거기서 전립선염 검사를 받고 혈액 검사를 받고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심리적인 것 같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자위를 많이 했다고 느껴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10대에서는 자위 포함 성경험이 일주일에 7번에서 8번, 일주일에 자위 포함이죠. 왜 8번인도 나오느냐? 일주일은 7일밖에 없는데 하루에 2번, 3번 해서 그래요. 20대는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이 정도 되죠. 그리고 술을 한 병 반, 2병, 한 병 반 이상 마시는 거는 이제 특히 조루 환자들이 자기 이제 사정을 좀 늦추려고 습관적으로 마시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신병원에 30에서 한 70%는 알코올리즘 환자들인데, 그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조루 때문에 술을 먹었다는 웃기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비뇨기과를 갔는데 발기부전 때문에 전립선염 검사를 했는데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전립선하고 발기부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발기부전의 이제 기질적인 원인, 심리적인 원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을 때 기질적인 원인 중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당뇨, DM, 그 다음에 고혈압약, 그 다음에 LDL이라 그래가지고 나쁜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TG라 그래가지고 중성지방, 그 다음에 술, 담배, 그 다음에 해면체 이렇게 7가지를 얘기를 해요. 거기에 전립선 얘기는 없어요. 왜 얘네들이 전립선 검사를 하느냐? 그게 자기 전공이라서 그래. 비뇨기과 의사는 미국에서는 비뇨기과가 거의 레이던트 과정이 몇 년이죠? 지혜씨? 비뇨기과 전공의 과정이 8년 정도 돼요. 보통은 한 3, 4년인데 엄청나게 길죠. 신경외과도 길고. 걔네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전립선 암이 넘버1 남자들 암이에요. 그거 수술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콩팥 관련 그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립선 문제를 보는 거죠. 할 줄 아는 게 이거라서 그래.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별로 상관없어요. 그리고 전립선 비대라고 하는 것도 대개 50대 중반 이후에 생겨요. 전립선 암도 대개는 60대 넘어가지고 이제 생기는 거고. 혈액 검사를 받고, 혈액 검사는 발기부전에서 중요한 혈액 검사는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 검사로는 지혜씨 뭐가 중요해? 프리티포? 응? 티포? 프리티4, 갑상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뇌하수체 호르몬, 프로락틴,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이렇게 이제 3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남성 호르몬 굳이 프리 테스토스테론까지 검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개는 남성 호르몬 검사하고 전립선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심리적인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심리적인 거야. 복합 도플러 검사를 못하고 주사 반응 검사를 못하는데 문제가 심각해요. 일반 비뇨기과에. 좀 기네.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고, 시간이 흐른 뒤 성관계를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니 또 실패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쪽팔리고 살기가 싫어서 성모병원 비뇨기과를 찾았죠. 성모병원을 못하러 적시를 하노? 하여간 좋아요. 여기서도 별거 얘기 안 하고 심리적인 것 같으니 비아그라를 사용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비아그라 처방을 받고 술을 약간 먹고 성관계를 가질 자리가 생겨 비아그라를 먹었죠. 효과는 만땅이었습니다. 2번, 3번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비아그라를 좋다고 몇 알 먹다가 다 떨어져서 그냥 지내다가 그 후로는 몇 번 비아그라 없이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친이 생겨 모텔에 갔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2, 3번 정도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모텔에 가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두려워요. 또 실패하면 어떨까? 여친이 날 어떻게 볼까? 정말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증상을 곰곰이 살펴봤죠. 그 결과 저는 발기부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증상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술을 먹건 안 먹건 성관계 시 애무를 하다가 보면 제가 발기가 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삽입을 해야 되겠다고 위에 올라타고 삽입을 하려고 하면 흐물해져 있는 것입니다. 발기력이 한 50% 정도. 그래서 다시 발기를 시키려고 손으로 만지고 했는데도 그 다음부터는 발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하다 안 돼서 그냥 자다가 시간이 지나고 또 발기가 되면 이번엔 성공해야지 하고 여친 깨워서 하려고 하면 또 발기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보니 자위할 때나 보통 때나 성관계 시 물론 보통 때는 섰다 죽었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무슨 대학병원에 가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병원 의사나 개원 의사나 거의 실력이 똑같아요. 이런 성기능 장애는 똑같아요. 그리고 뭐 기타 무슨 뭐 패트 뭐 이런 거 기계가 이제 좀 더 좋은 측면에 있을 때는 가겠지만 그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발기력이 50% 정도 된다는 거가 이제 그 시민성 발기부전은 오로로 나싱이에요. 100% 되거나 안 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부분적인 발기는 시민성 발기가 아니라는 이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요새는 그렇게 젊은 친구들은 모텔을 자주 가나 봐. 그지? 대답이 없어. 자위 시에도 약간 흐물해져도 사정이 가능하니 큰 상관을 안 했고요. 그런데 성관계 시에는 발기력이 계속 유지되어야 삽입이 가능하고 피스톤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저는 발기는 됩니다. 그런데 발기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위만 할 땐 몰랐는데 얼마나 유지가 안 되냐 하면은 1분 이상 잘 안 갑니다. 섰다가 금방 죽어버려요. 이런 경우를 보고 이제 흔히 환자들이 좀 아는 환자들은 제가 이제 정맥성 발기부전이라고 이제 씩씩거리면서 찾아오는데, 제가 이제 기질적 발기부전에 정맥성이랑 이제 동맥성 발기부전을 두 개를 나눠가지고 정맥성이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데, 이거는 원래 주사 치료를 해도 잘 안 좋아진다고 이제 겁을 주니까 자꾸만 이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오는 거고, 정맥성 발기부전은 상당히 유전적인 거예요. 원래 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조루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음경 동맥을 스톱파이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스톱파이프가 새는 거를 갖다가 정맥성 발기부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노제닉 이렉타일 디스펑션, 비노제닉. 그 다음에 동맥성 발기부전 아테리오제닉 발기부전은 스톱파이프, 음경 동맥을 스톱파이프라고 생각을 하면 수압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맥성 발기부전이 섰다 금방 죽는 게 꼭 스톱파이프가 새서 그런 게 아니라 수압이 약해도 섰다 금방 죽죠. 스톱파이프가 산에 위에 있으면은 수압이 약해가지고 물 졸졸 나오다가 금방 죽죠. 수돗물 나오다가 금방 죽는 것처럼 이것도 동맥성 발기부전 아니면은 정맥성 발기부전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성관계 시에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발기가 되고 잠깐 딴 생각만 해도 죽어있고, 여친이랑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도 금방 죽어버리고, TV를 켜놨을 때도 그거 잠깐 보다가 죽어버리고, 하여튼 발기가 되고 진짜 금방 죽어버립니다. 지난 과거를 쭉 훑어보니까 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먹으면 아예 발기가 안 될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쭉 성관계를 실패했었던 것이지요. 저도 여자친구하고 당당하게 성관계를 가지고 싶습니다. 안 서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정말 이런 생각하는 것도 비참합니다. 두서없이 얘기가 좀 길었지요. 정말 요즘 이것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혼하기 힘들겠지? 네. 이게 발기력이 이 정도로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조루가 이제 뭐 30초 1분 미만 가는 친구들은 요즘 여성 동무들은 결혼 얘기를 안 꺼내더라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요거 왜 안 와? 응? 전립선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 Help me, help me, help me.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사님. 저는 결혼한 지 7년 된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두 사람 모두 직장에 다니고요. 전 남편과 함께 누워서 TV를 보거나 함께 여유롭게 애무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다만 성관계 자체는 너무 힘들고 싫습니다.
관계 시 흥분이 전혀 되지 않아 관계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한 번 관계 시 사전까지의 시간이 약 40분에서 50분 정도나 되며 그동안 저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결혼 초기에는 오르가즘을 종종 느꼈으나 최근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 남편과의 관계는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이젠 한 달에 한 번이 힘들 정도로 되었습니다. 남편의 나이가 32이고 전 34인데 남편의 성욕이 매우 강합니다. 제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곳에서 찾을까 걱정도 되고 생각하면 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지는 듯해 박사님께 상담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아직 아이를 가질 계획은 없습니다. 박사님의 좋은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뭐 사이는 좋은 모양이야, 그죠? 7년 됐는데 같이 누워서 애무하는 걸 무척 좋아한다. 이게 그 스턴버그의 러브 트라이앵글이라고 있어요. 러브 트라이앵글, 사랑의 삼각형이라 그러는데 스턴버그, 이 친구가 심리학자죠. 그래서 한쪽 위에도 이제 러브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한쪽에는 패션이 있고 한쪽에는 뭐 있어, 지희씨? 사랑이 있고 섹스가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돼? 헌신? 헌신, 커미트먼트. 어떻게 알았어? 이걸 헌신이라 그래요. 약속이라 그러고. 이게 삼박자가 돼야 이제 이게 완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사랑만 있는 거는 뭐 심한 경우가 이제 앙드레지드, 좁은 문, 지드가 이렇게 쓰나? 자기 부인을 거의 평생 처녀로 놔뒀죠. 물론 동성애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마돈나 호 컴플렉스라 그래요. 마돈나는 천사고 호는 이제 창녀죠. 그러니까는 우리 부인은, 내 부인은 천사 같은 여잔데 무슨 천사가 섹스를 하느냐, 섹스는 창녀나 하는 짓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스플리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지고한 사랑이라고 떠들지만 이거는 사랑에 대한 열정이 없다고, 섹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있는 경우는 이제 카사노바라 그러죠. 카사노바 증후군, 그 다음에 동주아니즘, 주아니즘이라 그래요. 성욕 과잉증을 얘기할 때 이제 하는 거고, 약속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서 섹스만 가지고 이제 하는 친구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커미트먼트는 사랑도 없고 열정도 없고 섹스도 없는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를 뭐라 그래지, 씨? 응? 섹스리스라 그러죠. 섹스리스 메리지. 그냥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4년마다 의무 방어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많어? 섹스리스가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세계적으로 통계를 나오는데 6개월 동안 거의 한 번 정도 미만으로 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이게 20, 3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냥 결혼에 대한 약속, 애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지금 지루, 리타디드 이제큘레이션이 꽤 심하죠. 40분에서 50분 정도까지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부인이 거기에 이제 멀티플 오르가즘을 느끼는 여성이라면은 별 문제가 안 돼. 멀티플 오르가즘을 느끼면 뭐 한 20, 30분 이상 해주면 자기 좋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 좀 잘 모르는 여성인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상황이 점점 더 악화가 되겠죠. 애도 없고 그러는데, 관계시 전혀 흥분이 안 된다. 여성 불감증이 있고, 남편은 심한 리타디드 이제큘레이션, 지루 증상이 있는 거 두 개를 치료를 해야겠죠. 치료하면 되게 좋아져요. 아니 2, 3개월 안에. 근데 이제 지루 있는 환자들이, 남자들이 이제 병원에 잘 가자 그러면 잘 안 와. 자기 병강세인데 왜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안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댁 식구를 동원을 하면 돼요. 시댁의 아버지, 시아버지나 이제 시어머니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뭐 이거 어떻게 살라 그래. 박사님 안녕하세요. 우연히 이 사이트를 열게 되었다가 지루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지루라는 용어와 개념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제 남편의 증상과 너무 비슷해서 갑자기 걱정이 되는군요. 저희는 아직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입니다. 제 고민의 첫 번째는 일단 부부관계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신혼 초기부터 부부관계가 너무 없어서 결혼하자마자 걱정과 고민에 쌓여 지냈어요. 처음 두세 달 동안은 한 달에 2번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성경험도 없었고 여러 가지로 무지한 점이 많은 제가 느끼기에도 너무 관계가 없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많아서 몇 번 대화를 시도해보았지만 워낙 부부 사이의 감정의 교류나 대화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별로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담아두고는 있었는지 최근에는 한 달에 3번은 합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남편도 결혼 전에 여자 경험이 없는지 여러 가지로 서투른 듯한데 전이도 없고 애무도 대충 하고 나서 삽입을 하는데 저는 또 애액이라는 게 나오질 않는지 삽입할 때마다 좀 고통스럽고 그렇지요. 아니 이게 도대체가 결혼을 왜 하노 이러면은 결혼 전에 성경험도 없고 부부 사이의 감정의 교류나 대화도 하찮지 않고 생각하고 그 결혼 왜 하노? 이게 전번에 본 부부가 있는데 부인이 예원 예고를 나오고 무슨 이대 음대를 나온 피아노인가 뭘 전공한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 딸이었는데 남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남편이 굉장히 그 유명한 그 무슨 회사 거의 준재벌집 이제 회장인데 상속을 받아가지고 근데 남편이 고졸이래. 남편이 고졸인데 자기는 그거 결혼하고 나서 알았대. 이게 말이 되냐? 아니요. 그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뭐 술집 룸살롱이나 다니고 자기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는데 이게 뭐 그러고 살아야 돼?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뭐 좀 쑥맥인 것 같네, 그지? 그런데 이제 너무 섹스리스야, 그지? 결혼한 다음에 한 달에 2-3번 하는 신혼이 어디 있어? 그다음. 두 번째 걱정은 발기가 유지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사정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부부관계가 다른 때보다 많아서 한 달에 5번을 했는데 그 중에 사정을 한 번밖에 못했지요. 한 번 하면 10분에서 15분 정도는 하는데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하자고 잘 그러거든요. 하긴 제 남편만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남편은 자꾸 오르가즘을 느끼냐고 물어보는데 실은 오르가즘은커녕 아무것도 느껴지질 않아요. 그냥 질 안에 뭔가 끼어져 있다는 느낌밖에는. 아휴. 그건 뭐 아니 그 지루 환자들이 굉장히 유전적이라 그랬는데 리타드 디제큘레이션이 이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정이 잘 안 되면 재미가 없거든. 그럼 이제 점점 섹스리스로 간다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부인은 이거 뭐 지금 굉장히 불감증 같은데 안으로 갔으면 왜 있으니까. 아무튼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남편이 사정을 잘 못한다는 것인데 이 사이트에 들어와 보기 전에는 남편이 나에게 사랑이 없어서 섹스가 그냥 시들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피곤해서 그런 것이려니 하며 막연히 걱정을 하고 있었고 사정을 못하는 것이 지루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상당히 심각한 것인 것 같네요. 심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심리적인 것인가요? 심리적이라는 거가 이제 이게 굉장히 오해가 많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현미경적으로 병리학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병변이 없는 거죠. 병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에
CT나 MRI를 찍어가지고 정상이고, 근데 이상한 증상이 나와. 그러면은 현미경 검사를 해도 전부 정상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경정신과가 되는 거죠. 정신과가 영역이 되는 거고, CT나 MRI에서 문제가 있으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뭐 뇌 안에 기생충이 박혀 있거나 그러면 이제 신경과가 되는 거죠. 뉴럴로지가 되는 거고, 이건 사이키아트리가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CT나 MRI에서 이상이 없고, 현미경 검사라도 이상이 없는데 간질 환자 있죠, 에필랩시 환자. 이거는 EEG에서만, 뇌파에서만 이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 영역이에요. 신경과하고 정신과가 분리된 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전문의 레이던트 1년차 때부터 분리됐나? 그러니까는 1980년이죠. 그때 신경과하고 정신과가 분리가 돼서 저는 이게 뭐 신경과 전문의 시험도 같이 공부를 했어야 했고, 이때쯤 해가지고 이제 가정의학과라는 것도 나왔죠. 그전에는 가정의학과가 없었어요. 1981년, 82년도에 가정의학과가 이제 신설이 됐는데, 그래서 무슨 현미경이나 무슨 기질적인 문제가 없을 때 심리적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조루나 지루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심리적이라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뇌 세로토닌 수용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굉장히 기질적인 거라고. 그러니까는 심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질병들이 이제 점점 의학이 발달하면서 진단 기법이 발달하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오르가닉 베이스, 기질적인 걸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발기부전도 마찬가지예요. 발기부전도 예전에는 다 거의 90% 이상이 시민성이라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복합 도플러 검사 나온 다음에 듀플렉스 검사, 복합 도플러 검사가 나온 다음에는 시민성 발기부전이 아니라는 거죠. 부부 카운셀러, 카운셀링이라는 게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게 법적으로 제대로 이게 카운셀러라는 게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의료인이에요. 비의료인이고, 지희씨, 의료인이 누구야? 의사, 간호사, 조산사까지 포함돼요. 치과의사, 한의사도 포함되고, 나머지는 비의료인이에요. 비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죄가 돼요. 굉장히 중죄예요. 중죄가 된다고. 그래서 절대로 치료라는 얘기를 쓰면 큰일 나죠, 이 친구들은. 그리고 이 카운셀러라는 거가 미국처럼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 공부를 해가지고 제대로 카운셀링에 대해서 슈퍼비전을 받고 이렇게 한 친구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서울대학병원의 신경정신과에 임상심리라고 이제 임상심리 친구를 이제 3년 과정으로 뽑았어요. 그러면은 서울대학이나 뭐 연대에서 심리학 박사과정이나 박사를 받은 친구들이 혹독한 지원을 뽑고 1년에 2명을 뽑는데, 이 친구들이 3명 3년 정도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데 심리 검사만 하는 거예요. 심리 검사만 하는 거라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카운셀러 정신치료나 무슨 카운셀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이거 지금 굉장히 불법이라고. 무슨 뭐 부부 카운셀링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이거 신경정신과 학회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문제가 되면 되게 이제 그냥 중죄가 돼요. 지루가 심리적인 문제라는 것도 이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해요. 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어려워? 아니? 지희씨 기준으로 그렇지.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저는
47세로서 공기업체 관련 직장에 다니고 있는 남성입니다. 저의 고민을 말로 표현하자니 무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병원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기는 더욱 창피하고 해서 우선 지면상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40줄 들어서 성욕이라는 것이 잊고 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유는 술도 문제지만 제 성격이 소심하고 그런지 표현을 잘 하지 않고 한 달, 두 달, 1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잊고 살다 보니 아예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나이 40 들어가지고 성욕이 없다는 게 거짓말이지. 응? 나이 70, 80 넘어서도 난리가 나는 게 남자들의 성욕인데.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뭐야 또. 응? 숟가락 다를 힘만 있어도 뭐 한데? 그게 맞는 얘기지. 나이 뭐 70, 80 들어서도 뭐 하다못해 간디도 그래. 내가 왜 인도의 간디가 무성욕주의 뭐 종교적으로 신앙에 의해서 살겠다고 40대 뭐 맹세까지 해놓고는 나중에 나이 60 넘어가지고는 자기 뭐 10대 여자애들 인도 애들 다 옷 벗겨놓고 몇 명을 맨날 같이 잤다며 뭐 섹스는 안 했겠다고 안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성욕 아닌가? 그게 이제 성욕이지. 그래놓고는 이제 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젊은 여자애들의 뭐 기를 보충하기 이렇게 거기서부터 보충한다고 이제 그건 성욕이 아니라 발기력이 떨어졌다는 거지, 그죠? 성욕이 아니야 이건. 제일 큰 원인은 발기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발기의 원인은 비뇨기과나 백과사전 등에서 수없이 읽어보고 했지만 저의 경우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음경의 돌출 부분, 즉 배에서 나오는 부분에 힘이 없습니다. 길게 늘어나고 굵어져도 그 부분은 쭈글쭈글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음경이 부러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하면 올 수 있겠어요? 이게 치료비가 상당한데. 복합 도플러 검사하고 이제 트라이믹스 테스팅, 주사 반응 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트라이믹스가 이제 서울 성의학 클릭에서 쓰는 게 기준이 0.15cc인데 이걸 놔서 완전 발기가 1시간 이상 되면은 정상이에요. 이거 가지고 발기가 90도 이상 1시간 안 된다. 그러면 벌써 이거는 심리적, 시민성적인 발기부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체라는 게 굉장히 좀 표준화된 기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술하는데 이제 수술바에 가서 마취를 하면은 마취제를 맞으면은 다 마취가 돼야 돼. 그런 식으로 이제 발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벌써 기질적인 발기부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 기준으로는 0.15cc가 기준이고 이게 0.3, 0.6 뭐 해서 0.9cc까지 올라가는데 0.3 이상 cc 써야 되면은 이제 중간 이상의 발기력의 손상이고 0.6cc 이상 써야 되면 고도의 발기력의 손상이죠. 주사 용량만 봤을 때. 그러고는 이제 이거를 복합 도플러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고 속도가 음경의 혈류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 이걸 이제 복합 도플러 검사를 해서 일반 도플러 검사라는 거는 산부인과에서 하는 거는 이제 B 모드라 그래가지고 영상만 보는 거죠. 이걸 할 줄 아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1위의 비뇨기과 나중에는 주임 교수를 했는데 나보다 1년 위 비뇨기과 선생이었는데 내가 닥터이드한테 하는 거 도플러 검사 배우고 뭐 발기부전 클리닉에 좀 다닌다 그러니까 자기도 배우게 해달라고 난리가 나가지고 전화를 하던데 안 가르쳐줘요. 미국에서 논문에 쓰는 거는 결과만 쓰고 참 안 가르쳐줘요. A사 레이더죠. 공군 전투기 레이더 비밀 같은 거 미국에서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는 맨날 비뇨기과 가면은 그냥 시민성이니까 비아그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사 이 트라이믹스 쓰는데 필요한 이것도 좀 건방진 얘기지만 제가 안 가르쳐 줘요. 트라이믹스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사가 너무 세가지고 억제제라고 있는데 프리아피즘이 지속발기쯤이 굉장히 문제니까 프리아피즘이 문제니까 이걸 억제제라고 놓으면 금방 죽는데 이것도 내가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 일반 대학병원이나 일반 비정형외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주사 뭐 반응 검사를 하는데 지속발기증이 생겼다 그러면 대학병원에 끌고 가서 중환자실에 데리고 가서 심전도를 걸고 되게 위험한 에피네프린이라는 주사를 놔야 돼요. 지시 에피네프린 잘 알지? 이거 굉장히 혈압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그 헌혈할 때 쓰는 바늘을 가지고 응경을 갖다가 찔러 가지고 피를 한 100cc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뭐 응경 해면체가 가뜩이나 작은 우리나라 응경 해면체가 그 헌혈 바늘이 들락날락하면 어떻게 되겠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죠. 이러니까는 못하는 거예요. 녹음이 또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거 성의학 Q&A 8번째 한다고 지금 네 번을 다시 녹음하네. 이 짓을 하고 꼭 해야 되나? 유튜브 이거 뭐 올려놓으면은 내 거는 처음 노란 딱지라는 게 붙어 있대. 뭐 그건 별로 상관 안 하는데. 아까 저 프리아피즘 해가지고 억제제를 놓으면은 되게 쉬운데 제가 안 가르쳐 준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나중에는 가르쳐 줘야 되겠죠. 10년 있다가. 그 다음에 아까 그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또 녹음이 끊겼어요. 한 가지 더. 내일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저는 일남일녀를 둔 38살 남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와이프 이외에는 성관계가 없었습니다. 아, 여기서 내가 뭐라 그랬구나.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드문 사람이냐 이거지. 100명에 한두 명? 1000명에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총각 시절 포함해서 한 여자만 가지고 평생 성관계를 한다는 거는 이런 친구가 딱 한 명 있어요. 서련욱? 서련욱이 그럴 리가 있냐? 뭐야 의사 출신으로 정치 뭐 한다고 뭐 한 아주 순진한 친구 문재인하고 박원순한테 뭐 시장 자리 양보하고 그런 친구가 그래요. 굉장히 순진하죠. 예전에는 내 옆에 딱 앉아가지고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만나는 모임이 있었는데 연예인들도 있고 뭐 의사들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신라 호텔에서 만나고 그랬는데 참 말이 없는 친구였는데 그리고 원래 돌아가면서 돈 내는데 자기가 돈을 안 내더라고. 돈 내라 너 차례라 그랬더니 돈 없어야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 이 친구 주식만 해도 그때 몇백억이었는데 왜 돈을 안 내? 응? 왜 안 내는 거야 그거? 원래 있는 사람이 더해요.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굉장히 종교적인 이유가 무슨 좀 있을 것도 같고 이런 친구들이 가끔 그런 게 있죠. 꼭 그렇게 나쁘다고 몰아낼 것만은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결혼 후 아이가 늦게 생겨 불임 치료를 받으면서 시민성 발기부전으로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별 문제 없고요. 불임 치료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여성분들이 그 성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도대체가 산부인과 불임 시술이라는 게 굉장한 트라우마를 입더라고요. 저희 부부의 문제는 와이프가 성욕이 별로 없다는 것과 성기에 대한 애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럴 섹스도 하고 싶고 손으로도 만지고 싶은데 기분이 나쁘다고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영화 보면 잘도 하더만. 이런 여성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 이거는. 100명에? 20명? 100명에 20명이나 돼? 그 오랄 섹스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올라가는데
되게 90% 이상이 하죠. 뭐 예전 한국으로 따지면 뭐 20%라는 얘기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기분이 나쁘다. 결혼을 뭐 하여간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안 그런다고 말합니다. 정말 참.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누구야? 여자들이 이렇게 성에 대한 얘기를 친구 간에도, 요새 젊은 친구들은 좀 어느 정도는 굉장히 많이 하겠지만 예전에는 참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요즘 부부관계가 좀 건조합니다. 그냥 키스 조금 하고 시작하면 시간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고, 영화 보면 중간에 손과 모든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중요 부분을 만지고 애무하고 흥분하고 잘도 하더만 우리 마누라는 왜 그런지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중간에 조금 쉬고 또 하고 해야 시간도 길어지는 것이지, 계속 피스톤 운동만 하면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와이프는 피스톤 운동만 좋다고 빨리 하라고 하니 쉬지도 못하게 하고 요즘은 조절을 못하겠습니다. 또 있나? 어떻게 해야 우리 마누라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누라의 문제점은 성욕보다 잠욕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은 꼭 같이 자기로 해놓고 애기들 재운다고 기다리게 해놓고 잠들어 버립니다. 한번 잠들면 아무도 못 깨웁니다. 도둑놈은 깨울 수 있으려나. 하여간 흥분된 마음을 식힐 수가 없어서 그런 날은 달밤에 달리기를 엄청 합니다. 달밤에 달리기 하던 친구가 있구나. 참 고생하세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사는지 얘기들 좀 이렇게 사는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어? 별로 없지. 이 게시판 의견에 따라 앞으로 부부관계를 바꾸기로 와이프와 합의했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설 박사님의 전문적이고 고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고귀하긴 뭘 고귀하겠어. 뭐 그냥 뭐 근데 뭐 성관계 이외에는 넌 귀엽고 사랑스러우니 다행이에요. 그죠? 자기 부인이 결혼해가지고도 넌 귀엽고 사랑스러운 부인이 뭐 그렇게 많겠어? 응? 그랬더니 누가 또 답을 했났네. 경험담. 참 안타깝군요. 와이프님은 오르가즘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참 없어. 아.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삶입니다. 그분은 느낀다고 해도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 여친이 그랬었거든요. 성기애무 접근 금지, 빨리 해라, 어서 끝내라, 다음에 하자 등등 방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여자가 정말 있는 모양이네, 그죠? 접근 금지, 빨리 해라, 어서 끝내라. 아이고 참. 첫 번째, 아내와 성을 가지고 충분히 사실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여간에서 속내를 털어놓지 않으며 그 자체까지 혐오합니다.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아이들 걱정 없이 술 한잔하고 솔직히 성적인 것을 주고받고 아내가 오르가즘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 파악하고 난 뒤, 둘째, 섹스를 조르지 말고 아내가 충분히 몸과 마음을 열 수 있는 장소와 분위기를 만든 뒤 충분한 애무를 한 뒤 절대 아프지 않게 부드럽게. 이런 여자분은 피스톤 운동에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삽입 후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거나 아예 움직이지 않거나 하면서 서서히 뭐 하여간 움직이면, 그건 됐고,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써놨냐면, 여성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성 불감증이나 뭐 이런 걸로 치료받으러 오면 제가 5개를 말씀을 드린다 그랬어요. 첫째는 마스터베이션을 해가지고 5분 안에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자위를 해서 5분 안에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때 이제 0.8초 간격으로 질 주위의 근육이 5-6번 이상 수축하는 걸 알면은 좋고, 세 번째 멀티 오르가즘이 되면은 좋고, 네 번째 남편이나 남자친구랑 50% 이상에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으면 좋고, 다섯 번째 케글 연습을 잘해서 70, 더 좋게는 85 이상 올라가면은 상당히 훌륭한 거라고 그랬죠. 지혜 씨는 이거 쉽죠? 아니요. 아니요. 이게 그 의외로 쉬워요. 이걸 그 딱 세팅을 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한 2-3개월 정도면 되게 케글이 이제 잘 안 되는 사람은 85까지 좀 안 올라가는데 70 이상은 뭐 의외로 쉬워요. 그게 인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 아담이나 이브에서 내려온 그 유전자가 뭐 거의 다 비슷한 거죠. 거의 99% 비슷하고 얼굴 생김만 좀 다르고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굉장히 비슷한 그 생리학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뭐 하여간 그렇게 하면 되고. 다음 테스토겔, 이게 아까 이거 마지막 그 질문이었어요. 테스토겔.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군요. 질문하신 내용과 같아서 이 글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씁니다. 남성 호르몬 맞을까 바를까? 매일 몸에 바를까? 알약을 먹을까? 아니면 석 달에 한 번 주사를 맞을까? 한 번 주사로 석 달간 약효가 지속되는 남성 호르몬제가 출시됐다. 지난해 매일 몸에 발라도 피부 부작용이 없는 젤 제품과 간독성을 줄인 경구제가 등장한 데에 이어 이번에는 새 주사제까지 출시됨에 따라 남성 갱년기 증상을 치료하는 남성 호르몬 시장이 더욱 급흥창될 전망이다. 한국 쉐링은 지난달 하순 남성 호르몬제를 출시했다. 기존의 남성 호르몬 주사제는 2에서 3주에 한 번씩 맞아야 하며 호르몬 농도가 처음엔 높았다가 갈수록 낮아지는 롤러코스터 이펙트가 나타난다는 것이 단점. 이게 그 네비도라고 그러죠. 네비도라고 이제 독일에서 만든 걸 수입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원가가 15만 원인데 뭐 환자들한테 한 번 주사 넣으면 30만 원씩 받는다고 보통 그러죠. 여기도 좀 갖다 놨다가 거의 안 쓰죠. 이 남성 호르몬 문제는 첫째는 남자들에 있어서의 남성 호르몬은 동물들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남성 호르몬만 가지고 그 성욕이라는 게 움직이지 않아요. 인간은 대뇌가 있기 때문에 대뇌 피질에서 이제 이걸 다 조절을 하는 거지. 쉬운 다른 얘기로 하면은 그 낮에 일어나는 어떤 성적인 흥분이나 무슨 뭐 이런 거는 대뇌 피질의 영향을 받는 거고, 수면 중에 생기는 어떤 수면 중 발기 현상이나 이런 거는 이제 남성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성범죄자들을 가지고 남성 호르몬을 죽이는 그 여성 호르몬을 줘가지고 남성 호르몬을 죽여봤자 대뇌가 살아있는 한 그렇게 효과가 반도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예전에 그 치료감호소 쪽에 있는 거기 원장이 뭐 와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은 우리나라 책이 없더라고. 어떤 그 성범죄라든지 어떤 남성 호르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법의학적인 그런 책도 없어요. 그걸 나한테 빌리러 왔던데, 제가 그랬잖아. 그 가장 기본적인 킨제이 보고서 1953년에 나왔던 그 48년도에 슈만 그 남자들에 대한 그 성 킨제이 보고서, 그다음에 53년도에 킨제이 보고서, 53년도 책을 가지고 있으면은 48년 넘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필독서인데 자기 그 책장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책인데, 왜냐하면 킨제이 보고서만큼 그 에피데미올로지컬하게 통계학적으로 정확한 섹스 서베이가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거는 굉장히 잘한 거고, 킨제이는 의사가 아니라 그랬죠. 동물학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킨제이 연구소에 가봤자 의사가 없어요. 그게 큰 문제야. 가서 뭘 배워오는 거야 그러면? 그 뭐 동물학 주롤로지 배워오는 거야 뭐야? 웃을 일이 아니라 말만 그런 거라고. 이건 의학적으로는 에피데미올로지지. 쉬운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에 무슨 뭐 예방의학 이 친구들은 기초 교실이란 말이야. 그래서 임상 경험이 없어. 물론 인턴은 해요. 다른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양리학, 뭐 기생충학 이런 친구들은 의사 면허만 따고 그냥 해부학 교실에 들어가서 뭐 한 3, 4년 있으면 박사를 주고 뭐 바로 서울의대 교수를 바로 약속을 하고 들어가. 워낙 몇 년, 10년, 20년 동안 한 명도 안 들어가니까. 안철수도 그런 케이스죠. 생리학 교실에 들어가면은 인턴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를 뽑는 것도 못해. 엑스레이 보는 것도 못할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걸 못한다고. 근데 예방의학은 인턴은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아는데 임상 경험이 없다고. 내과나 뭐 가정의학 하다 못해. 그러니까 그냥 통계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왜곡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 무슨 뭐 그 친구가 소아마비 같으면은 군의관도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울에도 들어갔다고 꼴랑 잘났다고 건망져지기만 해가지고 의사들이 군의관 가서 좀 얌전해지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좀 험한 꼴도 보고 경례도 할 줄 알고 뭐 이러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야. 그걸 움직이는 사람이 지금 이 문재인 문가 노무현 때부터 DJ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의료를 박살을 내놓은 거예요. 의학분업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무슨 뭐 전라도 무슨 뭐 남원하고 목포시에 의과대학 세운다고 공공의대 세운다고 의사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 친구도 뭐 전라도 출신이지. 정은경도 전라도 출신인 목포 출신 전라도 출신이라면 목포인지 광주인지. 이게 말이죠. 내 동기 중에 한마디만 더 하면 동기 중에 광주 일고 출신 한 명 있었고 목포고등학교에서 한 명 나왔는데 이 목포고등학교 나온 애는 자기가 목포 가면 영웅이래. 이 친구도 소아마비가 좀 있었는데 되게 사람이 좋아요. 여자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왜냐하면 서울법대는 몇 년에 한 명씩 갔는데 천정배처럼 서울의대 들어간 거는 자기가 20년 30년 동안에 처음이래. 목포에 가면 영웅이래. 얼마나 한이 많았겠어. 이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노? 뭐 얘기하다가 어디까지 했노? 몰라요. 몰라? 아니 왜 예방의학이 왜 나왔지? 그 저 성범죄자들 얘기를 하면서 왜 책이 없나? 책이 없나 얘기를 하면서 킨제이 얘기를 하면서 킨제이가 의사가 아니면서 뭐 얘기를 한 모양이구나.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성 호르몬이 대개 2.5 나노그램 이상 되면은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일부 그 비뇨기과 대부분의 비뇨기과지만 개업한 비뇨기과가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뭐 4, 5, 6이 나와더라도 이거 좀 낮은 것 같으니까 남성 호르몬을 주사를 맞자고 그래. 왜냐하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뭐 주사 놓는 거야 간호사 보고 놀아 그러면은 30만 원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지? 뭐 이런 식의 개념이야. 수영 선수 누구야? 그 박태환? 박태환이 그 맞은 게 이제 남성 호르몬 반짝하는 효과는 있죠. 이거 맞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나? 이거는 뭐라고 써놨는지 모르겠네. 남성 호르몬 예를 들어서 맞으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립선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미국 같으면은 남성 1위의 암이 전립선 암이고 여성이면은 유방암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위암, 폐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순서가 나가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생식기 쪽에 암이 넘버 원이 돼요. 이 전립선을 치료하는데 비뇨기과 의사들이 정말 바쁘다고. 왜냐하면 환자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비뇨기과 전문의는 우롤로지는 그 미국 같으면 전문의 과정이 8년이라고 그러대. 일반적으로 내과나 소아과 같은 경우는 2년, 3년, 4년 길어야 하는데 8년씩이나 해요. 그리고 수입이 되게 좋아. 그리고 또 뭐냐면은 남성 갱년기라는 얘기를 쓰는데 남성 갱년기라는 얘기는 저는 안 쓰죠. 이거는 좀 제약회사의 농간 같아. 일부 비뇨기과 의사들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여자들한테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처럼 남자들한테도 이제 호르몬을 빙자해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여성 호르몬요법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여성 호르몬을 이제 주는 게 폐경이 됐을 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첫째는 이제 유방암 염려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다음 논란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굳이 인위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유지를 시켜가지고 인위적으로 유지를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럼 언제까지 여성 호르몬을 줄 거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난
웬만하면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난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견디시라고.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이거는 뭐라고 써놓은 거야? 응? 이거 뭐야? 모르겠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남성 호르몬은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거 언제까지 맞을 거냐 이거죠. 남성 호르몬 3개월에 한 번씩 해가지고 언제까지 할 거냐. 그리고 호르몬이라는 게 인체의 모든 반응이 일단 외부에서 들어온 호르몬이 들어오면 그걸 만드는 거를 굉장히 감소를 시켜요. 점점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으로 한다 그랬나? 네. 이게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그리고 혼자서 하는 케글 운동 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수 또 지희 씨가 치네. 잘했어요. 제발 대라.